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조동현 사태로 마음이 참 착잡한데, 우리 또 그 이정훈 기자가 또 조동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육사 동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냐 뭐 질타를 하시고, 또 좋은 교육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에 쓴 제 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화두로 해서 저도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이정훈 기자의 질타에 대할까 합니다. 이 형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조 교수도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을 화두로 해서 하는 이야기를 좀 참고하시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으로 잘 헤쳐나가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썼던 이제 그 국민대학교의 거기 정치대학원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그때 준비했던 글인데, 우리 장병들에 대한 정치 교육, 정치 사상 무장 교육, 뭐 정치 사회화 교육, 정치 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의 그 정훈 교육, 정치 훈련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장병들에게 왜 그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이런 정치 소양 교육이 왜 필요한가, 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비판 의식이 우리 장병들에게 왜 필요한가, 또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신념하던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또 평시에 우리 병영 내에 군대 내무반이라든가 병영 내에 그 민주주의 방식의 생활이 왜 필요한가, 또 장병들의 의식 구조에 맞춰서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왜 중요한가. 사회는 발전하고 장병들의 의식도 계속 발전하는데, 그런 의식 구조에 뭐 변화되는데 꼭 발전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발전되는 거에 교육 체계를 거기에 맞춰서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뭐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고 또 하는 건데, 그에 대한 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 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했던 이야기, 요거를 좀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 이 기자도 참 만난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이 기자가 질타를 하니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요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 교수도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서 마음을 좀 단단히 잡고 그 꿈을, 여러 가지 그 가능성, 잠재성이 있으니까 꿈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죠. 어떤 이는 북한은 주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평화 통일을 위한 협상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죠. 주적에 대한 논란은 한국군이 대체하고 있는 적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우리의 적이 뭐냐 하는 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뭔가,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다. 이 땅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공산당과 공산당 군대가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우리의 주적인가? 그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공산당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주적이다 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생각이 바뀐다, 그럼 우리 주적이 될 이유는 없겠죠. 또
김정은이 군대를 지휘할 때 하고 또 뭐 평화 협상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협상에 있는 김정은을 또 달리 그 상황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주적에 대한 정체성을, 적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된다. 장병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공산당 군대는 공산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이다. 공산주의 군대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정치사상이다. 이거를 제가 뭐 군대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산당이 공산당의 싸우는 방법은 이 정치 사상을 무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 우리는 고지를 탈취해가지고 감정 고지를 그렇게 하는데 공산당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를 탈취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산당 전략 전술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적에 맞는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하고 그럴 때 이것을 최명신장군은 가장 잘 알았어.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미국이 월남전에서도 그렇게 패배를 한 거죠. 패배를 하고 또 뭐 옛날에 장개석이를 이런 모택동한테도 그렇게 된 거고 국정.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 그 이슬람 사상에 대한 거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공산당 군대가 싸우는 방법, 북한 군대가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말이 좀 많이 넘어섰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주적은 뭔가 공산주의 정치 사상 이것이 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적에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교육, 시장 경제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걸 공산주의 정치 사상과 싸우는 군대인데 그 군대가 당연히 그런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죠. 북한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천되어서 다시 혁명화 교육을 받고 하방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디나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시진핑 주석도 이런 하방화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이 낙후됐다, 해이해졌다 이런 거. 그래서 혁명화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하방 교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무기일까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핵심을 잘 아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 맞서서 이런 단지 무기나 전술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상, 즉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이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에 이제 흠뻑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켜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장병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교육, 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 교육, 이런 이 사상 무장 교육, 뭐 이념 교육,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 본질을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북한에서 사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 다른 어떤 전력보다도 가장 중요시되는 전력입니다. 그들은 땅을 점령하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국민들에 대해서 고지는 고지인데 뭐냐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상전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상전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을 좋아해서 공부를 했던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간에 이 사상전의 고지 아주 잘 아는 말입니다. 세계는 비록 냉전이 끝났어도 북한의 사상전은 아직도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남북 화해가 진행되면서 사상전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군의 이 사상 무장 교육 이거는 우리가 정치 교육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바로 우리 정치 교육. 북한에서도 정치 교육이라고 합니다.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정치 교육은 뭐냐? 공산주의 교육입니다.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실현하려고 하는 그들이 죽음을 바쳐서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사상 정치 교육은 뭔가? 민주주의 교육, 시장 경제 교육입니다. 민주주의 교육, 시장 경제 교육 하면은 군대가 해이해지고 군기가 빠진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민주주의가 항상 이겼지 않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내에서 그렇게 민주주의 또 그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각 개인의 그 인권이 존중되고 이렇게 할 때 더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그냥 평시에 뭐 바짝 얼어가지고 군기에 잡혀있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사시에 스스로 나서서 내 이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싸우는 군대가 정말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 과거보다도 공산당 군대의 적화 위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는 여전히 이데올로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 북한에서 지금 한 60-70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이 이념 가치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당연히 어쨌든 어떻게든지 이 한반도를 자기들 이념대로 공산화하려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노동당 개혁 서문에도 그들의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해서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군은 마땅히 공산주의 사상 전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사상 전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간부들에게 자유주의 사상을 확실하게 교육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야죠. 공산주의를 모르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나요? 글쎄, 과거에는 뭐 우리가 자신이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 지금은 이제 인류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평가가 끝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면서 이 공산주의 교육이 뭐가 잘못됐는가, 실천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그런 비판 의식을 갖도록, 이것이 군사훈련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금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보이지 않게 정말 KF-21부터 많은 전투기에 우리가 많이 기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렇더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첨단 무기보다 또 훈련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그 확고한 비판 의식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무기 장개석 모택동 군대가 싸워서 장개석 군대가 미국이 엄청난 무기체계를 다 모택동 군대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다 팔아먹고 이렇게 밑에서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무기체계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사상 전력이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 뭐 또 여기 일이 생겨가지고 요 정도로 하고 조금 더 할까? 그러면 우리 또 왜냐면 그 이정훈 이름도 정훈인데 이정훈 기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우리 군은 1966년에 정훈병과를 창설해서 장병들에게 사상무장 교육을 시켜왔다. 정훈은 정치훈련의 약자이며 군에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관과 사상무장, 군인정신 등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군인들에게 무슨 정치훈련을 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용어 사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서 인연교육을 하는 것으로 군인들의 정치 사회화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치훈련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훈 이렇게 된 거죠. 공산주의 군대는 지휘권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당에 의해서 이런 정치훈련과 또 사상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민주주의 군대에서 있어서도 이것이 사실은 양분해가지고 이런 민주주의 교육 또 시장 경제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니까 저쪽 생각을 공산주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붙어서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거기 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군에서 그럼 그 사람들을 이런 기능이 우리 군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군대와 맞서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군대의 조직과 대체할 수 있는 기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적은 북한이라면은 북한군에 맞서서 북한군에 북한은 거기에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치 군인들이 그 부시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더 핵심자예요. 결정을 그 정치 군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 가도 한 10년 중국군 부대도 많이 다녀봤지만 실제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 정치 군인들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정치 부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 이런 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에서도 그 당 서기가 핵심 그거를 갖고 있어요. 성장보다도 당 서기가 더 실권을 갖고 있고 그래요. 한국군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정훈. 또 우리 이정훈 기자가 이 정훈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정훈은 북한의 사성전 공세에 맞서서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 인식을 바탕으로 체제 수호의 신념과 투철한 군인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과 이제 활동이라고 봅니다.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이걸 이정훈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던 교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지금 조던 교수 요런 상황에서 자꾸 이것이 정치와 연결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밝힐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직하게 정말 보탬과 그거 없이 왜냐면 이 한국의 조 교수가 이민 갈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살고 또 그 자기 잠재 능력을 그거를 발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념 뜻을 포부를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자는 자세,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고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 무슨 상처 입은 거기에 그 진주가 읽히고 뭐 그 또 일본 속담에도 그 가지가 상처 입은 가지에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도 지금 육군 소령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연구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하여튼 잘 견뎌내시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을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은 다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 이정훈 기자, 내가 이걸 따로 뽑아서 보낼 테니까 하여튼 다들 침묵하고 있다니까 나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시청자분들도 뭐 많이 봐주진 않는데 와서 좀 봐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걸 내가 계속 할게요. 계속 해서 군에 대한 그 사상무장 교육, 정치 교육, 혹은 정치 사회화 교육, 혹은 뭐 민주주의 교육, 혹은 시장 이름이 어쨌든 간에 북한의 사상전에 맞서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그걸 대해서 좀 쭉 할 테니까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